자, 오늘은 챕터 9입니다. 운영의 수월성 및 고객 친밀성 달성.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왔느냐? 전사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우리가 정보 시스템 할 때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앞에서 챕터 1, 2, 3에서 배웠습니다. ERP 이제 익숙하죠? ERP, SCM, CRM 이런 용어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9.1은 전사적 시스템이 뭐냐? 그게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주로 이제 ERP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부분은 ERP, 우리가 얘기한 ERP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ERP는 전사적 시스템에, 크게 보면은 ERP를 전사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보면 CRM, SCM을 좀 구분해서 ERP라고 하고, 그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전사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용어가 좀, 두 가지를 번갈아 쓰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 사슬 관리 시스템. 우리가 얘기하는 SCM이라고 부르죠. SCM.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게 어떤 모듈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ERP하고 SCM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이 있어요. ERP라는 우리가 수업이 있거든요. ERP를 우리가 이제 쪼개서 배웁니다. 회계하고 인사 쪽을 같이 묶어서 배우고 물류 쪽을 같이 묶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영, 이제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그런 쪽을 배워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ERP 써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배워갖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9.3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우리가 얘기하는 CRM이라는 부분입니다. CRM. 그 다음에 9.4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뭐 이런 것들인데, 뭐 1, 2, 3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사적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사적 시스템, ERP라는 게 뭐고, 전사적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봤던 거 아니에요? 봤던 그림이죠? 그죠? 언제 봤죠? 앞에 1.1.5라고 찍혀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챕터 1에서 봤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챕터 1에서 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챕터 1에 있는 내용은 챕터 1, 2, 3는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여주고 리뷰를 해준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중간에 기술적인 여러 가지 IT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나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쪼개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보 시스템, IS, 인포메이션 시스템, IT하고 IS하고 좀 구분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IS. 시스템으로 통합,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이런 비즈니스 전략, 목적, 프로세스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는 하드웨어들. 우리 하드웨어 배웠죠? 그죠? 쭉 한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하드웨어들 쭉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쭉 했고요. 통신도 쭉 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씩 다 했죠.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그죠? 그러니까 각 파트들을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그게 어떻게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기억들이 이제 나실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강론을 배우고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기업은 이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6가지 비즈니스 전략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 1, 2, 3, 4, 5, 6번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ERP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 공급자 간의 친밀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뒤에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의사결정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뒤에 또 챕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식경영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얘기들이 챕터 10, 11, 12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영의 수월성. 오늘은 저기 ERP랑 SCM, CRM에 대한 얘기인데 ERP 쪽하고 연결된 게 운영의 효율성, 수월성, 효율성, 수열성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운영이라는 건 오퍼레이션을 얘기하죠. 기업이 실질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죠? 기업 자체에서 활동들. 생산도 있고요. 재고 관리도 있고, 마케팅 활동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운영의 수월성을 어떻게 ERP가 보장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고객 쪽 관점, 그 다음에 공급자 관점에서 이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해주는 공급자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고객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보겠다는 거예요.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자, 전사적 시스템, ERP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뭐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이제 통합 관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통합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기업의 내부적인 통합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ERP라는 기업 내부 자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고객하고 쪽은 CRM, 그 다음에 공급업체하고는 SCM, 이게 서로 연동되게끔 다 구축이 돼 있고요. 모듈로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또한 내부 운영 시스템에서도 보면 내부 기업에서 ERP도 우리가 요즘은 다국적 기업이죠. 그래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업이 다 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딱 갔는데 회사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 분점이 있죠. 그죠? 헤드쿼터가 있는 반면에 뭐 저기 지사도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을 수가 있고, 서울은 공장이 없죠. 대부분은 지방에 공장을 해놓고 서울에서는 관리 인력만 두고 이렇게 다 분산돼 있어요. 근데 분산돼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ERP라는 걸 하나를 갖다 놓고 공장에서는 생산 쪽 모듈을 해서 연동해서 쓰는데 거기서 생산하고 작업했던 자료들이 본사에서 봐야 되죠. 서로 연결해서. 안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그런데 큰 대기업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겠죠. 전 세계에 다 지사가 있죠. 한국 코카콜라도 있고. 근데 각 지사마다 시스템이 다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통합 관리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쓰자. 이제 다국적 기업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 내부에서의 통합도 필요하지만, 부처 간의 통합도 필요하지만 글로벌화를 인해서 다국적 기업도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이제 ERP입니다. 즉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축하는 게 ERP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사적 시스템. 네, 그래서 이제 약어로는 ERP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탄생 배경이 원래 MRP라는 게 있었어요. MRP. 뒤에 보면 나옵니다. ERP의 발전 과정이 나오는데 처음에 ERP가 툭 나온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생산관리에서 쓰다가 그것들이 모든 부서하고 자원을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MRP로 바뀌고 MRP1, MRP2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들이 꼭 생산 쪽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같이 공유하자. 마케팅도 쓸 수 있고 인사관리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사적 모든 시스템, 모든 프로세서와 모든 부처들이 다 통합해서 같이 쓰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올라온 게 이제 ERP,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메트로일,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반절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를 이제 우리가 전사적 시스템, 총괄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